사업자만 일단 미리 내시죠 라고 해서 미리 내서 100% 감면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만약에 이때 실제 오픈일에 사업자를 내려갔으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냉정히 말하면 50% 감면밖에 못 받죠. 그러다가 내가 그런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돼서 보니까 미등록이라고 감면 안 된대. 그래서 이번에 2천만 원 세금 내신 분 봤거든요. 사실 미리 내놓고 내가 생일이 이제 만 34세가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미리 내놓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에 그분 역시도 원래라면 50% 감면밖에 안 됐지만 지역요건까지 해서 100% 감면을 받게 해줬죠. 안녕하세요. 절세연구소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많이들 아시는 대표님들이 생겨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생각에는 90% 이상은 모르는 것 같아요. 주로 2030 분들한테 해당하잖아요. 맞아요. 만 34세 이하에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군기간까지 빼주니까 거의 30대 후반까지도 가능한 법령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디서 들어는 봤지만 완벽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업 감면은 이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분들이면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남성의 경우에는 꼭 남자가 아니어도 뭐 여성도 마찬가지로 뭐 직업 군인을 했다, 그리고 의무 복무 기간을 했다, 최대 6년을 한도로 여성도 되고요. 내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군대를 21개월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21개월을 차감한 나이가 만 35세가 안 되었으면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간혹 하시는 게 뭐 34세 1개월이면 이게 안 된다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을 말하면 만 35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바로 직전 날까지 내가 창업을 하면 이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군기간 중에 이제 의무경찰, 의무소방, 뭐 공익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 간혹 이제 연구기관, 방위산업체 이런 데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그건 또 안 돼요. 좀 억울하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법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디테일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돈을 벌면서 군기간을 채우는 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사실 병역법에 있냐 없냐에 따라 차이인데,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어려우니까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디테일하다. 그렇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지역 요건을 넘어갈게요. 지역 요건의 경우에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PD님은? 네, 그쵸. 저는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도 살아보고 안에서도 살아보고 했으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바뀌면 지역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수도권 중에 인구 밀도가 과다해서 억제할 필요가 있는 권역이다 라고 나라에서 지정해 준 곳이 있어요. 그 지역에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인 생각나는 것들, 뭐 김포시, 뭐 남양주 중 일부, 경기도 광주시, 뭐 양평군, 이런 것들은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바뀝니다. 수도권인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아니다. 그럼 당연히 수도권이 아닌 곳, 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춘천 이런 데들은 당연히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바뀌겠죠. 이해가시죠? 핵심은 수도권 밖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바뀌면 지역 요건을 충족한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저렇게 나이 지역 충족해가지고 네. 5년 동안 네. 그 절세 혜택을 받아요. 네. 근데 이제 5년 뒤부터는 다시 이제 종합소득세를 100% 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사업체 자체를 네. 어린 친구 한 명을 섭외해서 네. 그 친구한테 넘겨줘. 네. 그럼 거기에서 또 5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자, 창업이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오. 역시 뿌듯합니다. 나라가 참 이제 빠져나갈 그렇죠, 거 없게 잘 그렇죠.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 PD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그 전에 업종 요건은 또 충족을 해야 돼요. 조세특례제한법 6조가 차업감면 규정인데,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에 한해서만 이 차업감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세무사업 안 됩니다. 네, 전문직들은 안 되고요. 근데 또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 이런 거 안 되고 이제 안 되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노무사업은 됩니다. 노무사도 전문직 아니에요? 근데 노무사는 돼요. 왜냐면 거기 전문직이 안 된다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열거가 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세무사업은 열거가 되어 있는데 노무사업은 열거가 안 되어 있어요. 열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되는 거죠. 주택특례제한법 6조에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배제되는 업종이 적혀 있거든요.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세무사업 같은 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에 이게 안 적혀 있으니까 돼요. 근데 노무사님들 중에서 이걸 모르는 분들은 그래서 이 세금을 다 내고 있겠죠. 그 세무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되는 업종인지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미용실업, 미용업은 이제 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해당이 됩니다. 5월 28일 이전에 하신 분들은 안 되고요. 뭐 예를 들면 경영 컨설팅업 20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됩니다. 옛날 분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트래킹을 해줘야 된다.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업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까 PD님 말한 창업 요건을 이제 가볼게요. 내가 종전의 사업을 인수 또는 매입을 하면 창업을 인정이 안 됩니다. 창업 요건 지금 인정이 안 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PD님 말한 대로 그래서 인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양수도 창업이 아니다. 사업을 인수한다는 개념은 뭐 가게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뭔가 사이트나 네. 뭐 통신 판매업 하시는 분들은 네. 물건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서 네. 기존에 하던 물건 그냥 옮기는 거는 네. 인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수가 아닌데 사실 기존 사이트가 있고 다른 사이트 신 사이트가 있어. 그럼 인수가 아니죠. 네. 신사이트를 네. 어린 친구한테 하나 오픈하라고 해서 네. 거기에 이제 뭐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네. 거 다 준수해준다. 다 네. 물건 다 밀어넣어줘. 네, 그건 인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네. 창업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분이 새로이 창업을 한 거예요. 사실 그거는 인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무사라는 라이센스를 사고 팔 수 없잖아요. 네. 제가 따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딴 권리잖아요. 마찬가지야. 어떤 분이 그 PD님의 노하우를 전수를 받는다. 그분의 노력인 거예요. 이런 지식을 서로 노하우를 전수하고 말고는 인수 또는 매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짜구를 좀 굴려서 그거 충분히 할 수 다음 있죠. 세대한테 또 아끼게끔 이렇게. 그렇죠. 그거는 합법적인 절세예요. 탈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을 하면 창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한다. 이것도 창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업종을 확장하거나 업종 추가 이런 걸로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하면 창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래도 들어본 사람들은 꽤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대표님들한테 업종 추가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별도의 사업자를 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유튜버 하시는 분이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이걸 좀 연계해가지고 통신 판매업을 하고 싶어. 근데 유튜버 같은 경우에 집에서 많이 하거든요. 통판업도 집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동일한 유튜버 사업자의 업종 추가를 통판업을 하는 식으로 많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업자의 네. 통판업을 추가를 하더라도 네. 기존 거는 기존 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요거 금액이 크다고 하면 아깝죠. 못 받으면. PD님 정확한 지적이신 게, 또 어떤 분들은 기존 것도 안 된다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좀 활용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거 지금 주목할 건 이 두 가지인데요. 개인이 하던 걸 법인 전환을 해도 적격 요건을 다 갖추면 창업가면을 승계할 수 있는 또 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법인 전환을 해도 창업가면을 승계해 올 수 있다. 또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은 안 된다고 했지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되는 경우는 내가 매출 매입이 없었다, 전혀. 대학생 때 내가 통신 판매 해볼까 하고 사업 잘 됐다가 그냥 뭔가 그냥 안 해야지 하고 폐업을 했다가 다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매출 매입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는 게 최초 창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모르고, 또 세무사님도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은 세금을 고지고대로 내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 사실 진짜 엄청난 꿀팁이거든요. 이거 말고 또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제 제 친구 사례인데, 노무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사업자를 냈다가
어디 로펌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폐업을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 이거 최초 창업만 5년 동안 감면을 할 수 있는데 100% 감면 대상자였거든요, 친구가. 근데 이거를 폐업을 하면 이제 이거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 친구 1년도 안 했다가 폐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폐업하면 안 된다. 이미 했대. 그래서 내가 바로 세무서 찾아가서 읍소해라, 살려달라고.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폐업한 거 다시 살렸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별걸 다 알고 계시네. 절세 연구소잖아요. 와. 그래서 결론을 살렸는데 지금 이 친구가 다시 그 로펌에서 1, 2년 근무하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살린 노무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2, 3년 동안 세금을 100% 소득세 안 낼 수 있는 거죠. 그나마 남은 기간. 그렇죠. 아무튼 이 창업을 인정되지 않는 것들을 또 반대로 해석을 해서 요것만 안 걸린다면 창업 요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확히 말하면 나이 요건, 지역 요건, 업종 요건을 충족하고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서 벗어난다면, 이 네 가지 요건을 어쨌든 충족한다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이, 지역 둘 중 하나만 충족한다면 5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둘 다 충족하면 100%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둘 다 충족해야 100%고 하나라도 안 되면 50%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창업 감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다 충족을 했어도 감면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저는 말을 할게요. 첫 번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 업종에 해당을 한 사람들은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업종이 아니어도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무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 감면이 배제가 됩니다. 현금 영수증? 네, 현금 영수증 그 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 대상들. 근데 60일 이내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됩니다. 나 안 했나? 이제 PD님 저희 기장 고객이니까 저희가 이런 건 다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저희가 알아서 다 해드려요. 이미 다 했다. 그렇죠. 사업용 계좌 등록도 복식보기 의무자라고 해서 일정 매출이 되면 사업용 계좌 등록을 국세청에 홈택스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표현을 뭐라고 했죠? 복식보기 의무자가 의무거든요.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다가 내가 그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돼서 보니까 미등록이라고 감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 원 세금 내신 분 봤거든요. 원래 2천만 원 낼 건데 이거 되어 있었으면 감면 받아서 0원, 빵원 낼 수 있었는데 이거는 2천만 원 내셨죠. 근데 이것도 저희가 저희 절세연구소에서 다 알아서 사업용 계좌 등록해주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다 가입을 다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엄밀히 냉정히 말하면 세무사가 원래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안 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히 말하면 세무사님 안 해주면 자기가 챙겨야 될 거잖아요. 꼭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잘 보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뭐 예를 들면 뭐 추계신고라고 해서 이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제 무신고로 간주가 되거든요. 분명 난 신고를 했는데 무신고로 간주가 돼서 감면을 배제될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려우면 절세연구소에 맡기면 해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에 꼼꼼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다 손해를 보는 거니까 꼭 이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근데 네. 진짜로 이게 뭐 이거 하기 어려우니까 기장 가입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못해요. 진짜로 못해요. 저도 이제 제 주변에도 창업 감면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네.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고 다들 시도는 하시지 않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그리고 자기 사정을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그걸 또 적용해 줄 수 있는 세무사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아니어도 진짜 꼼꼼히 내 업체를 관리해 주는 세무사님한테 맡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꿀팁들 몇 가지 말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사실 이 창업 감면을 제가 컨설팅 하는 것으로 조금 그래도 많이 대표님들이 좋아해 주시게 됐는데, 자, 몇 가지 대표적인 거 생각나는 것만 말하면, 이 나이를 판단하는 시점은 사실 내가 실제 오픈하는 날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일이거든요. 법인은 이제 법인 설립 등기일이고 개인은 사업자 등록일인데, 이제 예를 들면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뭐 영업신고증 받고 뭐 내가 인테리어 들어가고
하고 뭐 네이버에 등록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면서 실제 오픈일이 좀 늦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이 만 34세였고 만 35세가 되기 2주 전인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파악을 하고 대표님 실제 오픈일은 이날이지만 지금 저한테 영업신고증 임대차 계약서 주면 지금 바로 사업자를 내드릴게요. 뭐 나머지는 대표님 천천히 하시는데 사업자만 일단 미리 내시죠 라고 해서 미리 내서 100% 감면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만약에 이때 실제 오픈일에 사업자를 내러 갔으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냉정히 말하면 50% 감면밖에 못 받죠. 나이를 충족을 못할 거니까. 그래서 이 나이를 전략적으로 내가 뭐 미용실은 사실 영업신고증 같은 게 필요로 하지만 더 나아가서 통판업이나 뭐 정보통신업이나 뭐 이런 업종들, 경영 컨설팅 업종들은 사실 사업자 내는 게 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내놓는 것도 가능해요. 사실 미리 내놓고 내가 생일이 이제 만 34세가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미리 내놓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남양주 다산동에 살고 계셨는데, 남양주 다산동은 사실 창업 감면을 이제 지역 요건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수도권 감면 업체 권역 아니라서. 근데 그분을 제가 이제 별내에서 내게 도와드렸거든요. 별내는 사실 지금 수도권 감면 업체 권역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별내로 이제 내는 걸 도와드렸어요. 그럼 이분도 마찬가지로 원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 근처에 다산으로 하려다가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려서 별내 지역에 오픈을 하셨는데, 결국에 그분 역시도 원래라면 50% 감면밖에 안 됐지만 지역 요건까지 해서 100% 감면을 받게 해줬죠. 이걸 조금 더 응용하면 강서에 있는 분들은 서울 강서구에 가까운 데가 이제 인천이랑 김포랑 이런 데가 있거든요. 김포로 이제 내서 뭐 마찬가지로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까운 데를 좀 파악을 해서 이제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실 창업 감면도 컨설팅 할 건 정말 많아요. 이것도 사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이 감면 이 일본 요건에 접촉하지 않게끔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권리금은 사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라서 원칙적으로 가면 일본에 해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를 좀 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런 것도 사실 다 컨설팅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뭔가 아무래도 상담을 사전에 논의하고 사업자를 내거나 사업에 임하면 사실 감면 받을 수 있는, 절세를 할 수 있는 이런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었는데 대표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대한 실무적인 디테일한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업 감면에 대해서 제가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세무 절세연구소에 뭔가 기장을 맡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대표님들도 아래 그 더보기란에서 카톡 채널톡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